성원이 되었으므로 330회 의정부시 의회 제1차 정례에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균형개발 추진단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최규석 균형개발 추진단장께서 퇴직 준비 휴가로 불참하였기에 최창순 균형개발과장이 대리로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최창순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혁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균형개발 추진단 소관 2023 회계년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7쪽입니다. 2023년도 균형개발 추진단 소관 세입 세출 결산 총괄로 총 세입 예산 현액은 특별회계 511억 6,549만 2,520원입니다. 총 세출 예산 현액은 703억 3,908만 3,138원으로 일반회계는 191억 7,359만 618원이고 특별회계는 511억 6,549만 2,520원입니다. 회계별로 세출 예산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 현액 191억 7,359만 618원 중 지출액은 150억 2,826만 2,083원, 다음 연도 예월액은 36억 254만 3,020원, 보조금 반납금은 4,428만 2,530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9,850만 2,985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 현액 511억 6,549만 2,520원 중 지출액은 216억 9,040만 6,100원, 다음 연도 2월액은 243억 1,595만 1,310원, 보조금 반납금은 3,827만 4,679원으로 집행잔액은 51억 2,086만 431원입니다. 다음 69쪽 균형개발 추진단에서 설치해 관리하고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14억 1,625만 959,530원, 당해년도 조성액은 6억 6,507만 8,070원, 사용액은 3억 4,144만 7,635원으로 당해년도 말 조성액은 117억 3,988만 9,965원입니다. 73쪽입니다. 균형개발 추진단의 채권 총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814만 60원으로 당해년도 발생액은 없으며 소멸액은 312만 5,100원으로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501만 4,960원입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 추진단 소관 2023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 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김지호 의원입니다. 우리 균형개발과 과장님, 그 작년도 사업에 지금 예산액이 한 119억이었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이제 지출했던 금액이 한 109억 정도 이제 하고 지금 집행잔액이 한 2억 3천 정도 그렇게 남은 걸로 확인이 되는데 지금 작년에 그 남은 예산 금액 중에 지금 CRC 통과도로 집행잔액이 이제 1억 30만 원 중에 한 9,3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지금 원인이 이유가 있나요?
이게 CRC 통과도로 개통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좀 편성했던 것 가운데 이제 통과도로 CCTV 설치하는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국방부랑 협의를 통해서 그 추가적으로 요청했었던 부분은 저희가 설치 안 해도 되는 방향으로 좀 이해 설득을 시켜서요. 그게 집행전액으로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당초 그 CCTV 설치 비용이 9,300만 원이었던 건가요? 그러면? 그 당초 전기 공사에 다 포함이 돼 있어서 제가 지금 그 건에 대해서 금액만큼은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설치하려고 예정했던 게 6천만 원입니다. 중간에 설치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요. 다 시야도 확보도 되고 그래서 뭐 국방부 이해 설득 통해서 그거는 미집행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하여튼 물론 이제 그 예산액 대비 어차피 이제 이게 이제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뭐 지출에 대한 부분들은 뭐 다 소진이 된 부분은 이제 큰 문제는 되지는 않는데, 저는 지금 뭐 CRC 통과도로도 이제 문제이지만 그 CRC 통과도로 하면서 그 예산 편성하면서 이 부분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지 않았을까 보여지거든요. 어차피 월 임대료를 우리가 한 1,200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뭐 CCTV 관련된 건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예산에 편성했던 것도 문제점이고, 그리고 이 금액이 남아서 결국 사고 이월이 된 거죠, 과장님? 9,300만 원? 집행 잔액으로 그냥 남아 있는 건가요? 불용 처리된 거. 그러니까 불용으로 처리된 네, 거고요. 네. 그러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 이제 불용액으로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당초 이제 그 사업에 대한 예측을 못했던 건가요, 과장님? 그 당시에 국방부에서 요구했었던 내용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좀 편성을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편성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집행할 시기에 좀 지방 재정 제의 위기 여러 가지 좀 그런 문제점들이 좀 대두가 돼서 국방부를 좀 이해 설득시킨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향후에는 그 뭐 큰 금액이든 작은 금액이든 좀 예측해서 이런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걸 굉장히 꼼꼼하게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06 보충대대 전액, 작년 추경에 대한 1억 3천 전액 다 반납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원인이 있나요? 그 출자 타당성을 위한 이제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라서 이제 김민철 저희 지역구를 두신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를 통해서 그 개정안이 안건이 상정이 돼서 논의될 게 예상이 돼서 저희가 1회 추경에 편성을 했었던 건데요. 그 사실 의정부시 도시공사 전환에 대한 부분이 2020년 말 그리고 2023년도에 7월에 이제 조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논의되는 그 시점이어서 그 첫 번째 사업 전환에 대한 부분이 뭐 306 마찬가지로 뭐 캠프 잭슨, 캠프 카일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 상황에 그게 공사로 전환이 되면 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출자 타당성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추이를 좀 지켜보는 시점이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원님들께서 그 동의안을 12월에 이제 가결해 주셔서 부득이 불용하게 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물론 이제 도시 306 보충대 이제 도시개발 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추경 예산을 1억 3천을 잡아놓고 난 다음에 그 외에 전액 불용된 부분,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도시개발법 이제 개정을 예비한 거죠, 대비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시공사로 이제 전환하면서 예. 결국 이제 사용되지 못했던 금액으로 처리가 된 거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뭐 도시공사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겹치는 거예요. 결국 이제 개발법에 대한 개정 3년 유예되는 그 건 하나랑 그 다음에 도시공사의 전환 건, 예측할 수는 없었을까요, 과장님? 그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뭐 정진호 의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시기적으로 그 딱 긴박하게 사실 이게 모든 게 좀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첨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공사 전환에 따른 부분이 그 조례 개정 이후에 이제 급속히 이제 진행이 된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전환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고 그랬었던 게 이제 2013년 1월이고 그 전에 의원님들께서 동의안을 이제 가결해 주셨고 그런 상황에 이제 국방부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현장 조사, 환경 평가 등급 조사하고 이러는 와중에 이제 최종 국토부 협의하는 과정이 이제 1, 2월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좀 시기적으로 요 한
6개월에서 한 9개월, 10개월 안에 모든 일이 이렇게 좀 순식간에 쭉 벌어져서 연속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좀 저희는 좀 발빠르게 대응한다고 사실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고 진행을 해왔던 부분인데 그 이후의 일정들은 사실 저희가 좀 예측하기는 좀 쉽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좀 더 그 조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추경 예산은 잡아놨지만 결국은 전액으로 이제 그 반납했던 금액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과장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 출자 기간, 그러니까 공사 전에 이제 출자 기간에 대한 타당성 검토 때문에 이제 뭐 예산은 편성은 했지만 이후에 이제 도시공사가 설립이 되면서 이제 불필요한 금액이 됐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예산을 넣었다 뺐다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 적절한 그 예산 편성은 아니거든요. 좀 더 이제 큰 그림을 가지고, 그리고 이게 사업이라는 게 뭐 급박하긴 하지만 당장 뭐 이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작년에 얘기했던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적재적소, 그리고 필요필급, 필요한 부분에는 바로 급하게 들어가지만 이거 제가 볼 때는 이 금액 같은 건 불효불급한 거거든요.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고 급한 것도 아니었던 부분인데 뭐 이렇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냥 도시공사 개발이 뭐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아파트 지어지고 가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좀 예측을 가지고 숨고르기를 하면서 좀 타이밍을 보면서 들어가도 되는 부분인데 그냥 뭐 그냥 설레발치면서 들어갔다가 또 빠지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그래서 좀 장기적인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숨고르기를 하면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장 뭐 돈 얼마 뭐 1억 3천 뭐 금액 안 들어간다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시공사라는 부분도 이미 집행부 쪽에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던 부분이고 김동훈 시장 입장에서도 당연히 도시공사에 대한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협의하고 좀 이 금액을 좀 뒤로 빼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그 당시 사항을 조금만 이제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저희가 추경 예산에 이제 편성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사 전환이랑 사실 상관이 없이 저희 시가 참여해서 하는 사업으로 갔을 때는 그 도시개발법 개정 이후에 그 경과 시간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저희가 발빠르게 대응한다고 사실 그 예산을 출자 타당성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건데 그 이후에 이제 공사 전환 뭐 이런 문제가 좀 이어진 부분이라서요. 그건 저희는 좀 선제적으로 대응은 한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게 좀 저희 입장에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향후에 좀 더 그 길게 보고 그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공기업 그 특별회계 지금 세입 세출 결산 부분에 있어서 그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을 지금 예산 현액을 네. 한 209억 정도 잡아놨어요. 예. 그런데 징수 결정액을 이제 193억으로 이제 결정을 하면서 차액이 한 10억 정도 차액을 지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 금액을 징수 결정 금액을 이렇게 격차를 지금 벌린 좀 이유가 있는 건가요, 과장님? 그게 결산 때도 이제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인데요. 그 저희가 2월 그 재원 충당금이 원래는 이제 34억이 됐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캠프 라가디아 당시에 토지 매입 대금 그 공인개발 특별하게 그 보유 자금으로 이제 선 지출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에 따른 결손이 이제 10억이 좀 발생한 사항인데요. 그 하반기에 100억을 다 받아서 처리가 좀 된 사항입니다. 처리가 된 상황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온마루 정자말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이제 사업이 이제 마무리가 되나요? 이제 기반 시설이요, 과장님? 지금 올해 말에 저희가 준공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조금 한 몇 개를 좀 늦어질 수 있을 좀 요인이 좀 생겨서 내년 아마 한 늦어도 봄 안에는 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렇게 지속적으로 늦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과장님? 뭐 현장에서 좀 불가피한 사항들이 좀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문화재 발굴 조사 문제도 그렇고 또 암이 좀 발견이 돼서 2차례에 걸쳐서 지금 암 파쇄하는 작업 공정이 좀 해서 좀 딜레이 됐고요. 그 왜 이제 주민분들과의 보상 협의에 따라서 이제 기반시설 설치가 좀 들어가줘야 되는데 보상이 좀 여유롭지 못해서 약간 공기가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뭐 내년 봄인데 사실은 원래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가능한 좀 빠른 시간 내에 도시 개발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을 마무리 짓는 것이 주민들 입장에서도 아마 바람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과 과장님, 예, 지금 작년 예산에 지금 68억에 지출 40억, 그리고 이제 보조금 반납을 이제 4,400만 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 지금 뭐 근데 그 보조금 반납이 4,400은 지금 빈집 정비 지원 사업이에요? 예, 맞습니다. 저기 예. 반납한 거는요. 저희가 이제 시설비를 좀 위주로 그때는 작년에 세웠었는데 그게 이제 시설비로 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그 어떤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설 공사를 해줘서 그거를 2년 이상 그걸 공용 목적으로 주차장 같은 걸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당초 이제 그 신청하는 그 소유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 홍보를 많이 했는데 할 수 없이 이제 저희가 불가피하게 반납을 좀 한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과장님께서 잘 좀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금액이 뭐 이제 보조금 반납이 뭐 크면 크고 적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빈집 같은 경우는 좀 더 그 적극적으로 발굴을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은 좀 있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뭐 과장도 아시다시피 저희도 한번 의정부동에 빈집을 가봤지만 뭐 상황이 굉장히 지금 점점 이제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치뱅 사유를 보니까 빈집에 대한 정비 계획과 빈집 소유자의 사업 신청 결과 차이로 시설비 집행이 이제 조조했다라고 이제 그 사유를 적시를 하셨는데 좀 더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빈집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이제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예, 작년에 그 반납했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하반기 때 저게 그 빈집 소유자들한테 일괄적으로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신청하시라 해서 사전 수요 조사를 한 다음에 그거 갖고서 올해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사실은 이제 올해 그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작년하고 입장하고 올해 입장하고 어떤 이제 그 변심이 또 있어서 이건 추가로 2차, 3차 계속 그 빈집에 대해서 이제 추가 신청 받으면서 사업을 다 지금 그 원활하게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뭐 하반기 이제 상반기 지난 이제 하반기인데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에 잔액이 7,700만 원이 그 남았죠, 과장님? 네. 근데 뭐 거기에 대한 거에 대한 이유는 뭐 재정 위기에 따른 낙찰 차액이라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리고 센터에 대한 운영 종료. 근데 재정 위기에 대한 낙찰 차액의 반납이라는 게 뭔 이야기인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는 저기 그 25페이지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의원님? 예.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 작년에 경기도 더드림 사업이라고 도시재생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저희가 이제 공모에 선정된 사항이 있는데요. 가능삼동 경미도 앞에 이제 골목길을 저희가 이제 개선하는 사업인데 그 상권 활성화 때문에 해서 작년에 그 1억을 그래서 이제 50대 50 도하고 50% 시 50%에서 매칭해서 한 사업인데 작년에 그 시 재정이 하반기에 급격하게 악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도에 그 한 번에 1억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원인하기만 했기 때문에 급하게 쓸 수 있는 도를 이제 5천만 원 그 활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로 시 예산 5천만 원 당장 필요 없기 때문에 작년에 삭감하고서 올해 추경 때 그 반영해서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쉽게 정리하면 도예산 5천만 원을 먼저 끌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럼 맞습니다. 사고 이월이 된 거네. 네. 결국은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작년에 뭐 재정 뭐 위기에 대한 부분들 근데 올해 과장님 뭐 시간이 좀 오가 돼서 예 이후에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균형개발과에 제가 지금 김주호 의원이 발언한 제안하고 설명을 듣고 뭔가가 어색한 부분에서 대화를 하는데 저도 굉장히 많이 궁금하고 절차가 잘못됐다라고 보는 관점이 1억 3천만 원 미집행된 그 306 보충대에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하는 거는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김민철 의원님이 발의했던 거는 2022년 9월인가 그래요. 제가 알기로. 그리고 우리가 조례는 7월 7일 날 조례를 했어요. 23년 7월 7일입니다. 네, 그렇죠. 23년. 그리고 김민철 의원은 22년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의원들이 12월 달에 승인을 해준 관계로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지금 도시공사를 그때부터 시작하려고 했던 게 아니거든요. 작년부터. 네. 그러면 예산도 또 추경이 1차 추경이 했어요. 1차 추경이 언제입니까? 3월에 했습니다. 3월이죠. 네. 그러면 지금 이게 맥락이 맞습니까? 분명히 이건 집행 잘못됐어요.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좀 설명드려도 시간 되겠습니까? 관계상? 네, 짧게. 일목 네. 그 도시공 그 말씀하신 것처럼 김민철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해서 국회 이제 네. 입법한 상황이 그 2020년 지금 말씀 주신 9월 뭐 그 경위였기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본 예산 편성하는 타이밍은 사실 좀 놓쳤고요. 네. 그래서 1회 추경에 작년 3월에 이제 반영을 한 거고요. 그 공사 전환 과장님, 타당성 지금 이제 예. 놓쳤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분명히 예산 편성 잘 못하셨어요. 하시려고 그랬으면 본 예산에 집어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7월 달에 넣었다 그러면 아까 같이 발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놓친 부분을 했다. 그런데 지금 3월 달에 1차 추경의 예산을 세웠어요. 네, 네. 예. 전혀 그런 데다가 이제 집행하지 못한 이유는 도시공사로서는 우리가 할 책임이 없으니까 미집행하게 됐다라는 설명은 이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도시공사는 왜 갔냐고 거기로 안 가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준비한 거 아니었어요? 위원장님 좀 오해가 있으시고요. 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본 예산에 세우나 1회 추경에 세우나 저희가 그 출자 타당성을 원활하게 받아서 사업 추진에 뭐 시간이 경과되거나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사실 선제적 대응을 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공사 전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추경 예산 편성은 이제 3월에 됐지 않습니까? 근데 공사 그 전환 타당성 조직 진단 연구 용역하고 이랬던 게 1월부터 4월까지예요. 작년 4월. 네. 그때까지도 이 306 사업이 뭐 공사로 넘어가고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건 사실은 아니고 용역하는 중간에 그런 게 언급은 됐었죠. 과장님 죄송해요. 네.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시간을 끌 수가 없는 상황으로 다음에 소통하기로 하고 아, 예. 저는 이걸 많은 생각 끝에 그 1회 연장을 제일 점검을 해보면서 날짜를 껴맞춰 보면서 준비 없는 계획을 했구나라는 게 지금까지도 아직 풀리진 않았어요. 다음에 소통을 하기로 하고 예.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시간 관계상 좀 요약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조 의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 과장님.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그 지금 남은 그 보조금 반납이나 그리고 그 미집행 집행 잔액이 결국 다 이제 도시재생에 다 필요 사업들이죠. 필요 사업들인 거예요. 그렇죠. 뭐 빈집에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도시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의정부 3동 그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한 거는 뭐냐면 그 지속적으로 그 도시재생에 관련된 사업들 뭐 재개발 재건축 사업뿐만 아니라 뭐 빈집 사업이라든가 뭐 그 취약 지역에 대한 그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좀 발굴을 해서 예산 집행이 남지 않도록 하는 거. 그리고 저는 이거는 아까 우리 균형개발 과장님과는 또 반대로 이거는 필요 빌급한 예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 편성의 가장 큰 문제점이 결국은 일괄삭감식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게 여기저기에서 지금 그 곡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과 내에서는요. 지금 뭐 사업을 못 해가지고 특히 이제 뭐 생태도시 사업소나 맑은물 사업, 특히 이제 생태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인력이 없다 보니까 지금 해야 될 사업들을 못 하고 있어요. 충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이제 본 예산 편성을 할 때 과감하게 아까 얘기했던 중장기적인 사업들은 뒤로 훅 빼도 돼요. 숨고르기 해도 되고 지금 필요 필급한 이런 사업들 있잖아요. 빈집 사업이라든가 그 도시취약 사업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사업들은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산을 공격적으로 편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예산을 내년에 공격적으로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면 아마 조금 더 그 사업 내에서 도시 재생에 대한 과 내에서의 어떤 사업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기 사업 추진하는데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그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네, 안 계시므로 제가 투자사업과의 73쪽입니다. 설명이 채권 현황에 당해연도 소멸액이 지금 312만 5,100원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투자사업과 예. 채권 현황. 요거는 그 2016년도에 네, 직동 추동공원 행정소송 관련 사항입니다. 네. 그때 발생 들리시나요? 네, 예. 들립니다. 그때 발생해서 행정소송 할 때 발생한 소송 비용이 300만 원대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3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얼마예요, 우리가? 집행 잔액이 아니고요. 요건 아니, 채권. 전체 투자 사업가의 집행 잔액 2,625만 6,260원이에요.
그러면 전체요? 채권 현황을 이렇게 해서 300만 원을 이렇게 발생해야 되는지 소멸해야 되는지를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그 편성한 예산이 아니고 네. 저희가 받아야 되는 채권이 이제 발생한 거를 이제 별도로 채권이라? 그렇죠. 네, 별도로 저는 표기한 제가-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했네요. 감사합니다. 네. 도시재생과는 이제 7월부터 주택국으로 넘어가게 되죠?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균형적으로 잘 운영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우리 최 과장님하고는 나중에 서로 소통을 해서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개발 추진단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해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맑은물 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이용준 맑은물 사업소장께서 퇴직 준비 휴가로 불참하였기에 박현창 맑은물 운영과장이 대리로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박현창 맑은물 운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 과장 박현창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성을 다하고 계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 사업소 소관 2023 회계연도 일반 회계 및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조 2022 회계연도 시정 및 개선 공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책자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쪽입니다. 먼저 일반 회계입니다. 맑은물 사업소 일반 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2억 7,922만 9천 원으로 지출액은 2억 7,616만 3,840원이며 집행 잔액은 305만 5,160원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액은 448억 5,063만 8,170원, 징수 결정액은 469억 8,039만 3,584원입니다. 수납액은 449억 2,957만 3,134원, 미수납액은 20억 4,450만 2,670원입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액은 531억 8,148만 3,980원, 징수 결정액은 531억 4,432만 9,746원입니다. 수납액은 526억 5,775만 2,176원, 미수납액은 4억 7,829만 7,660원입니다. 14쪽 상하수 사업 특별회계 총 세출 예산액은 980억 3,612만 2,550원으로 이중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390억 9,030만 6,727원, 이월액은 1,25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예비비 19억 3,207만 8천원을 포함한 57억 4,784만 1,843원입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423억 254만 3,413원, 이월액은 80억 8,887만 5,940원으로 집행잔액은 예비비 1,348만 8천원을 포함한 27억 9,406만 4,627원입니다. 이상으로 맑은물 사업소 소관 2023년도 일반 회계 및 상하수 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각 부서 대상은 담당 부서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사업소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지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김재호 의원입니다. 우리 맑은물 운영과 과장님. 예, 그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좀 고질적이긴 한 것 같은데 지금 미수 금액이 총 얼마 정도 지금 있죠?
20억 정도 됐습니다. 20억 정도 됩니다. 예, 20억이고 지금 영업 미수금이 지금 1억 지금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기타 미수금이 한 15억 정도 돼요. 예. 과장님, 그 미수금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앞으로 향후에 뭐 대책을 좀 갖고 있습니까? 지금 예,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이제 철저히 받으려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뭐 철저히 받는다는 것만 가지고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양날의 칼이거든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미수금액을 강제로 물론 이제 집행은 해야 되겠죠. 그 만약에 금액이 큰 경우에는요. 근데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미수금에 대한 부분을 또 강제는 해야 되겠지만 또 그런 상황 여건도 또 고려를 해야 되겠죠, 과장님. 예. 예. 그래서 지금 두 마리에 어떻게 보면은 그 두 경우를 다 그 고려하면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평성의 문제일 수도 있긴 있는데,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이제 그 맑은 문역과에서 하는 뭐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 미납된 금액이 결국은 경제적인 지표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이제 체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적극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수금을 확보해야 되겠지만, 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분할 납부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나요? 예, 분할 납부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미수금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과장님 그 작년 재작년에 대비해서 지금 금액이 증감하고 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감소했습니다. 감소했나요? 예. 그 재작년에는 금액이 어땠죠? 미수금액이? 재작년 것까지는 제가 이제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자료로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후 5년 동안 미수금액의 추이 변화를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세출 결산에 지금 그 잔액이 있죠, 과장님. 잔액이 지금 집행 잔액이 지금 76% 조금 저조해요. 그 수익적 지출 잔액이 지금 잔액이 11억, 그다음에 인력 운영 관리에 1억 3천, 그다음에 자본적 지출 잔액이 9억 6천인데 그 내부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이게 지금 76% 이거는 다른 사업 분야별로는 지출이 높습니다. 비율이 높은데 예비비를 24% 예비비를 사용 안 한 부분이 거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비율이 좀 낮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가 낮기 때문에 예비비를 집행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예비비까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비율이 좀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비비를 지출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비비는 특별하게 이제 예비비 쓸 분야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분야가 없어서 안 썼기 때문에 이렇게 지출을. 근데 좀 과장님 답변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집행잔액에 지금 보면은 인력 운영비 이제 그 배급수비라든가 수도가에 5,900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에 남았어요. 그 남은 이유가 왜 그런 거죠, 과장님? 5,900만 원이? 그 담당 우리 팀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5,900만 원 남은 이유가 왜 그런 거죠? 인력 운영비에? 좀 과장님 답변이 좀 제가 볼 때는 조금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예. 담당 팀장님 그 우리 맑은 운영과 담당 팀장님 이거 관리 안 하시나요? 이건 급여 보수에서 인건비가 지금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상수도 부분은 이제 수도과하고 맑은 운영과의 인건비를 이제 저희가 급여를 지급하는데 거의 급여 지급하고 이거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남을 이유가 왜 그러냐고요. 당초 예산에 예산 편성이 될 텐데 인건비가 남는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인사 발령을 하게 되면은 급수가 7급이 근무했다가 9급이 근무하고는 그런 차익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합쳐져서 좀 남는 금액이 좀 되겠습니다. 저는 그 답변이 너무 과장님 너무 답변이 두리뭉실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 이 부분은 자료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을 좀 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본적 지출이요, 과장님. 그 지금 9,6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지금 이거는 왜 남은 이유가 왜 그런 거죠, 과장님? 이 9,000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그 우리 팀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거 업무 행감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결산 때도 준비 안 하시나요? 지금 아니, 이 자본적 지출에 9억 6,600원 이거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맨 저 31페이지 밑에 보면 예비비 자본 예산해가지고 그러니까 9억 뭐 자본 6,600만 원. 지출이 그러니까 남은 이유가 왜 그러냐고요? 예비비로 지금 남겨놓은 건가요? 저 이제 일반회계도 그렇지만 예산팀에 예비비가 얼마 10몇 프로씩 이렇게 5% 10%씩 예비비를 잡아놓잖아요. 이게 긴급하게 무슨 사업이 발생하거나 하면 그 예비비를 쓰게 되는데 이 예비비 쓸 사업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남겨서 반납하게 된 예비비를 상황이 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예비비를 왜 이렇게 지금 9억 6천 거의 10억이잖아요. 이 정도까지 남겨둘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비비는 건 예비 편성인데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이 그럼 전혀 사업이 이행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인 분석을 어떻게 하냐고 과장님한테 그거를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예비비가 지금 거의 10억이 남았잖아요. 예비비는 각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사업 외적으로 갑자기 이 사업이 발생했을 때 그 예비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비를 임시로 편성해 놓는 겁니다. 그것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향후 5년 동안 예비비 남은 금액 있죠? 5년 동안 예비비요. 예비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용 출처 그리고 남은 금액 5년 동안 그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예산 현액이 지금 531억이에요. 근데 징수 결정액이 531억 전부 다 이제 거의 이제 집행을 했는데 지금 수납 총액이 지금 그 526억 하면서 지금 미수납액이 지금 4억 7,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도 지금 정리를 해야 되겠죠, 과장님? 예, 상수도 사업이나 똑같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좀 종합적으로 제가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상수도 사업 특별하게 세입 세출 결산서에 보면은 정기예금 하수도 말씀하는 거예요. 하수도 그 특별하게 세입 결산이요. 그 정기예금에 지금 60억 통장에 1월 4일자로 지금 들어가 있죠. 예, 정기예금으로 어느 은행에 들어가 있죠? 은행이? 예, 농협에 들어가 있습니다. 농협에 들어가 있죠. 그 농협에 들어간 근거가 있나요? 농협 통장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요? 저희 이제 시근거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 금리는 어느 정도 지금 잡아 놓으셨죠? 그 정기예금 개월수에 따라서 이제 그 금리가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냐고요? 금리가. (1개월은) 2.91%, 3개월은 3.06%, 6개월은 3.11%, 1년짜리는 3.21%, 2년짜리는 3.21% 이런 식으로 이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 단기 상품으로 지금 정기예금을 단기 금융 상품으로 좀 넣어놨어요. 그 하수도 특별회계에 보면은 60억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걸 지금 몇 년 납부를 해서 지금 예치하고 있는 금액인 거죠, 과장님? 저희가 이제 1년 12개월짜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년 12개월이요. 그러면 각 월별 그 연동 금리인가요? 변동 금리? 월별? 변동금리는 아닙니다. 고정금리입니다. 몇 %입니까? 지금 저희는 12개월짜리이기 때문에 3.21%. 3.21이요. 그럼 타은행에 비해서 금리가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비교해보고 지금 이거 그 예치금을 지금 60억을 집어넣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 농협은행이 이제 시 지평구에서 운영하는 통장 은행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예치를 한 겁니까? 비교를 해봤나요? 팀장님? 아니 과장님, 그 비교를 해봤나요? 타 은행의 금리랑? 예. 저희가 그 기존의 그 유유자금을 운용을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항상 그 지정금고은행에 그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금고에다 예탁을 하는데 그 다 일반인들의 금리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시는 게, 그 1년 12개월 동안 60억을
지자님, 그게 말씀이 아니라요. 지정이 됐다는 근거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땐 지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회계 지금 이것도 특별회계라는 거는 일반 회계가 아니라 사업을 통해서 얻는 회계를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앉으셔도 됩니다.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떻든 세입을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금리가 조금이라도 1%든 0.1% 높은 은행으로 들어간 게 맞다라는 거예요. 또 지정된 게 뭐 법으로 규정돼 있나요? 농협에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과장님?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 업무에 있어서요, 과장님.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조금 지체됐는데, 예, 위원장님 계속 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속 추가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영 지표를 보더라도 저는 그 경악을 금치를 못했거든요. 그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이 좀 답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과장님 그 경영 그 분석표 한번 보시겠어요? 하수가 지금 그 경영 분석 지표를 보면요, 매출액 영업 이익률이요 전기의 65%에서 79%로 지금 마이너스 13% 지금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매출액 순이익률도 지금 전기의 마이너스 60%에서 단기 지금 마이너스 13% 12% 지금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 총자산 회전율이 안 돼요. 0.08 단기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수가 같은 경우는 회전율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면은 어디서 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계속 경영 지표를 보면은 과장님 매출액이 떨어져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원인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하수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지금 요금 현실화율이 많이 낮기 때문에 아직 만드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들어오는 돈이 작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되고 있는 현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이 정기예금 이런 것도 다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 계속 떨어져 나가는데 나중에는 이거 더 마이너스에서 지하로 내려갈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각심을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앞으로 더 나가야 되는 많은데 들어오는 돈이 좀 한정돼 있어서 경각심을 갖고 더욱더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각도로 세입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각 뭐 수도가나 하수가는 현장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맑은 운영가가 틀어잡고 지금 특별히 그러니까 회계에 대한 세입을 어떻게 그러면 좀 더 건전성을 확보할 거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도 아까 농협이 아니라 뭐 지정된 은행이 어디 있습니까? 금리가 1%도 올라가면 60억을 집어넣었을 때 1%도 올라가는 은행을 집어넣어야지 그냥 시에서 지정된 은행에 농협을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건 생존이에요. 시민들의 예산이 달려있는 부분인데 무조건 우리가 농협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 원칙이 있는 겁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매출의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79%까지 지금 단기에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있으면 나중에 100%까지 떨어져 나가면 이거는 지금 회전율도 지금 총자산 회전율도요 지금 안 돼요. 지금 이 자산이 지금 회전이 안 되고 있는 지금 이거 어떻게 보면 빨간불이 들어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느끼고 있지는 않아요? 어떻습니까? 예,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예, 이제 마이너스가 계속 되면 사업 자체를 상하수 사업을 자체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확보하기 위해서 세입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도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단순 고민이 아니라요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전성을 확보할지에 대한 부분들, 물론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실성, 그 요율에 대한 현실성이 낮기 때문에 좀 적자가 된다는 부분들, 물론 이런 타당성은 있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좀 꽈에 있어서 지금 긴장감이 없지 않나는 부분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행감 때도 마찬가지고 아까 지금 이야기에다 말하는데 지금 저희 결산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뭔가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답변하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지금 유감스럽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반대적으로 무슨 말이냐? 맑은 운영가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 지금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 재정 악화가 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미 이제 배가 침몰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우리는 괜찮다는 이런 저는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저는 과장님 그 입장이면은 먼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의회에 와서 우리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서 우리 같이 머리를 맞대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고민하는 흔적이 보이질 않아요, 과장님.
그리고 아까 뭐 팀장님 말씀대로 뭐 농협에 지정되는 금액이다. 60억을 집어넣는데 3.2%로 그냥 농협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신한은행이든 타은행에서 만약에 4%든 5% 잡아주면 그쪽 은행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 과장님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팀원들과 모두 지금 이 현실적인 문제를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요.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맑은 운영가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예, 마동원과 직원들 전부 고민을 갖고 적극적으로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후에 시장님께도 국장님이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시장님께 보고를 하세요. 지금 이 경영난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빨간불 제가 볼 때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내에서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안을 가지고 의회에 다시 한번 빠른 시간 내에 보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하수과 과장님. 네. 예. 지금 특별하게 세출결사 그리고 한 가지 더 맑은 운영과 과장님 그리고 지금 채권 현황이 그것까지만 하고 지금 우리 하수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영업 미수금이 5억 1천 그리고 하수도 영업 미수금이 4억 7천 그래서 지금 채권 현황이 지금 9억 9천 좀 이렇게 우리가 지금 미수 금액이 되어 있어요. 거의 이제 10억입니다. 아까 행감 때도 지적했던 내용이고 처음 제가 모두 때도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10억이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다시 환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어떻게 지금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 지금 체납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재산을 압류하고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저희는 입장에서는 최선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재산이 있으면 압류도 하고 추심을 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절차적으로 저는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이제 법률적인 절차인데 그거보다 더 앞서는 게 뭐냐면 지금 이런 채무액이 증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고민할지를 좀 현실적으로 대처하기를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하수과 과장님. 예. 네. 지금 작년 예산 대비해서 예산 현액이 이제 277억인데 지금 지출액이 170억 정도. 그래서 이제 쓰고 지금 잔액이 하수관리 사업에서 26억 정도 지금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그거는 남은 그걸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집행 잔액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 낙찰 차익이 좀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작년에서 올해로 2월 사업이 돼야 될 게 작년 연말에 이제 좀 재정난 때문에 일부 좀 2월이 안 되고 삭감이 되고 다시 세우는 그런 좀 재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그렇게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낙찰 차액 금액이 얼마죠, 과장님? 지금 잔액 27억 중에요. 저희가 낙찰 차액 시설 발주하고 낙찰 차액 되는 게 한 절반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절반은 이제 삭감시켰다. 연말에 다시 올해 예산 세우는 걸로 그렇게 불용 처리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낙찰 차익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금액 당초 예산 편성을 넓게 잡았다는 거죠, 과장님. 이제 물론 이제 그런 면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예산 처음에 품위를 할 때는 이제 설계 가액으로 좀 발주할 때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조달청에서 이제 계약할 때는 보통 한 12% 정도의 좀 차익이 발생이 되거든요. 계약 단가가. 그거 낙찰 차익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이제 근본적인 이제 정책을 지금 계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10%를 너무 범위니까 제가 이제 작년도 그리고 재작년도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범위를 너무 넓게 잡아놓다 보니까 나중에 남는 금액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불용액으로 26억이 남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 볼륨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남는 낙찰 가액도 크지만 결국은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써야 할 곳에 쓰지 못하는 것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도 당해 연도예요. 다른 사업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해 보겠지만 과 내에서도 지금 여기 소장님 안 계시지만 과 내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좀 더 낙찰 가액을 폭을 좀 더 줄일 수 있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셔서 향후에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계속 만약에 이 10%, 12%의 낙찰 가액에 대한 범위를 예산 잡아놓으면 매년 행정감사든 결산에서는 지적받는 사항 계속
그 단골 손님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과 내에서 만약에 해결까지는 안 된다면 자구책으로 한번 강구를 해보세요. 담당 그 업자랑 아니면 담당 그 업자가 되겠죠. 그쪽 그 현실적인 금액안을 좀 더 충분히 논의를 해서 낙찰 폭을 좀 더 줄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네. 보여집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시간이 조금 지나서요.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지금 맑은물 운영과장님, 김주호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지금 비슷한 내용이라 제가 이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이 결산서를 보면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정도로 예산을 심도 있게 했을까라는 의문을 좀 갖게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14쪽에 설명자로 14쪽에 맑은물 운영가가 지금 예산이 남은 게 추경에 반납을 했는데도 그렇죠? 추경에 반납을 하셨잖아요. 맑은물 운영가가 14쪽 특별회계 세출연한 그 자료 찾으셨어요? 설명자료 14쪽. 예. 네. 이렇게 지금 현재 보면은 추경 예산에서 삭감을 했어요. 예. 그렇죠?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물론 이제 다른 과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많이 예산이 뭐 억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건 이해를 하는데 추경에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이렇게 많이 예산이 남는 이유는 뭘까? 그런 게 저는 처음에 본 예산을 계획을 했을 때 잘못하지 않았는가. 저도 여기다가 차라리 추경 때 삭감할 때 제대로 하든지 본 예산 때 잘해야 되든지 저도 이자율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김주호 의원님이 잘 짚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가 3점 몇 프로 되게 작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그런데다가 특히 23년도에는 24년부터는 예산이 없다고 이제 예산 파동이 지금 아주 급격하게 드러나는 의정부 시기 때문에 예산이 좀 예민하게 세워졌어야 되는데 저도 이걸 보면서 왜 이렇게 예산과 추경과 또 이게 뭐 명시이율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심도 있게 잘 좀 봐주실 수 있겠어요? 예, 24년도 예산은 네. 작년 예산을 검토해가지고 네. 올해는 추경에 삭감할 수 있는 다 삭감 정리를 해서 네.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계산하기 좋게 제가 이렇게 쭉 책을 보다 보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1억을 딱 삭감을 하면 돼. 아니면 1,000만 원만 삭감을 하는 거를 뭐 900 얼마, 960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잔액하고는 잔액 때 아예 딱 1,000만 원을 했으면 잔액도 좀 줄어들고 그 몇백 원인가 얼마밖에 안 되는 것도 내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참 이거는 형식적으로 회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사례를 제가 지금 너무 애쓰셔가지고 제가 그냥 사례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김지호 의원님만 느낀 게 아니라 저도 이 책을 보면서 느낀 바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설명자로 네 잠깐만요. 75쪽에 보겠습니다. 이어서 그냥 아무도 안 계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75쪽에 상수도 특별회계 보면은 75쪽에 상수도과에서 설명해 주셔야 되겠죠?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에 관한 질문이에요. 지금 어떻게 해서 예산을 이용했나 전용했나 보니까 국내에서 국외로 전용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국외에서 국내로 예산을 절감하는 사례는 있지만 이건 특별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못 갔던 계획을 이제 다시 가게 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요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75쪽에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 위원장님, 이거는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국외로 잡아야 했던 게 국내로 돼야 되는데 화살표가 좀 잘못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네, 이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지호 의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수도과 과장님. 네. 지금 특별하게 세출 결산이 지금 예산 현액이 359억에 지출액 323억, 지금 잔액이 지금 36억 정도 지금 남아 있고, 지금 상수도 기반 시설 확충 및 그 정비에서 16억이 지금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과장님, 그렇죠? 네. 네. 예,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뭐죠? 이것도 저희가 조금 아까 이제 하수과에서 그 하수과장이 얘기했다시피 이게 지금 사고 이월을, 그러니까 집행 시기가 미도래돼 가지고 사실은 사고 이월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그 상수도 특별 회계가 작년에 좀 어려워 가지고 다 불용하는 쪽으로 저희가 결론이 나가죠.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저는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 계속 오전에 균형개발과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예산이 줄긴 줄었지만 사실은 일괄삭감할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과나 하수과나 당장 필요한 예산들을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하고 이제 불용 처리그러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불용 처리하는 상황이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건의를 안 했나요? 좀 소장님 안 계시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건의를 안 했나요, 과장님? 담당 그 집행부 쪽에다가요? 저는 참 너무 답답한 게 교통기획과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생활 밀착형 부서잖아요. 그러면 돈이 있어야지 생활 밀착형 하수관로든 수도관로든 아니면 주변 그 정비 작업을 할 텐데 일단은 다 일괄적으로 다 삭감시켜 놓고 나고 난 다음에는 너희들이 일단은 우리가 일단은 예산을 확보하자.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불필요한 예산들. 아까 균형개발 같은 경우는 쓰지도 않는 1억 6천을 그대로 그냥 추경 올려놨다 그대로 그냥 반납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왜 고민을 안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하수과나 맑은물 운영과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가 올해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좀 스마트하게 움직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올해 또 이런 일괄 삭감의 방식을 갖게 된다면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요. 담당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네, 올해는 좀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안 되는,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한번 작년에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작년에 일괄 삭감 방식을 올해도 막 그대로 적용한다면 내년에 또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돈이 저 얼마입니까? 16억 정도를 사업 못하고 그대로 그냥 불용하게 처리한다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거든요. 과장님, 향후에 좀 어떻게 지금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올해는 좀 사업 계획을요 좀 이렇게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이런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를 기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시민들의 가장 밀착형 부서잖아요. 가장 이제 필요한 것들. 그래서 늘 고생이 많으신데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가장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부서인데 이런 예산 때문에 결국 지적받고 당하는 이런 상황이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현장에서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까?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시민들 위해서 일하는 부서인데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냐고요? 저는 그게 정말 납득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수도과 미수금도 지금 이건 이제 운영과도 같이 이제 대답을 해도 되겠지만 수도과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타 미수금이 이제 15억 정도가 미수금이 되어 있죠. 기타 미수금 수도과예요. 세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요거는 녹양 역세권 원인자 부담금 미수납건입니다. 그래서 예. 요게 아직 사업 시행이 안 돼 가지고요. 아직 원인자 부담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사업이 언제 그러면은 지금 언제 우리 팀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상수시설과 문관입니다. 저희가 전에 이제 원자 부담금을 부과를 했는데 이게 지금 녹양 역세권 개발 사업이 지금 아직 내부 문제로 준공 자체가 지연되고 있어가지고. 녹양 역세권이 스카이 59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예? 스카이 59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거긴 아니고 거긴 별도로 아니고.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압류는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사업 진행되는 거 보고 이제 저희가. 그러면 사업이 언제 정도 그럼 진행되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까? 저희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 미수금에 대한 부분은 언제 정도 확보될 수 있는지는 그런 계획은 잡혀 있는 건가요? 지금 압류는 다 돼 있고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 이제 준공될 쯤에 아마 다 정리될 것 같습니다. 예. 관련된 부분은 좀 자료를 요청하겠고요. 예.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과장님. 예.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어차피 사업 진행되는 경우 이제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제 받지 못한 원인자 부담금이다 보니까 계속 추적하셔서 나중에 향후에 세입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가 저도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2쪽에 보면 예산에 대한 저는 예산을 계획을 할 때 예산을 수립을 할 때 문제가 대충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 예산이 지금 본 예산을 했고 추경 예산에서 삭감했어요. 추경 예산에서 삭감했는데 삭감이 3억 7천 정도고 그다음에 집행 잔액이 5억 6천이에요. 그러면 추경 예산에서 삭감한 거하고 지금 잔액에서 남은 예산하고 두 개를 합하면 10억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 예산을 잡을 때 10억이라는 예산을 잘못 잡았다는 거야.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요거는 그 급수공사 신설 건인데요. 네.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주민들이 급수공사를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제 공사를 추진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건설 경기가 악화되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급수공사 신청 건이 많이 줄어서 네.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됐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좀 더 이제 면밀히 검토해서 뭐 3회 추경에라도 많이 좀 더 많이 삭감을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요거를 그런 그 신청이 더 많이 들어올 줄 알고 그런 부분을 좀 놓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네. 전 이해해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아까 제가 이제 예산 편성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짚자면 그걸 내가 지금 찾았네요. 수도가 역시 이제 수도가라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9만 6천 원 정도를 추경해서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3억 얼마더라? 6만 3,070원이더라고 잔액이. 페이지 13쪽을 참고하시면 편하겠네요. 수도가에 추경 예산에서 9억 96만 1,000원을 삭감했어. 96만 1,000원을 13쪽. 그런데 잔액은 6만 3,070원이에요. 13쪽 수도가라고 써 있는 데 있죠? 계좌 밑에. 그럼 요거 아까 제가 우리 운영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두 개 합하면 10억을 아예 추경에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숫자를 복잡하게 했을까? 요게 무슨 뜻이 네. 있어요? 요거는 그 네. 특별 회계가 아니고요. 요거는 일반 회계가 일반 회계 중에서 예, 일반 회계가 이제 그 마을 상수도하고 약수터에 관련 예산인데요. 예. 그게 이제 집행 금액은 작지만 네. 저는 이렇게 이게 왜 두 개 그냥 아예 추경 예산에서 10억을 삭감을 했으면 계산하기도 좋고 보기도 좋은데 굳이 이렇게 9천 원 차이 3만 몇천 원 차이로 추경 예산을 했 이런 것들이 뭐 여기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지만 아까 한 예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페이지수를 알려드린 거예요. 네. 이제 의미는 이해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삭감할 때도 또 예산을 편성할 때도 주도 면밀하게 지금 예산이 좀 좀 여유가 있다면 우리가 계산 예비비를 좀 넉넉하게 계산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 시의 예산이 계획 평상시에도 없었지만 굉장히 힘들었던 예산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참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네, 다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고 소통을 했고 몇 번씩이나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겠다. 추경에 자세하게 반납할 거는 환불할 거는 감소할 거는 삭감할 거는 확실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좀 더 주도 면밀하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맑은물 사업소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생태도시 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태도시 사업소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김진혁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진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도시사업소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책자 7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이 전액은 특별회계 98억 1,066만 5천 원입니다. 총 세출 예산 전액은 일반회계는 1,518억 1,511만 1,770원이고 특별회계는 98억 1,066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지출액은 1,283억 171만 1,343원이고 다음 연도 2월액은 150억 6,653만 3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4억 9,690만 7,101원이며 집행잔액은 69억 4,996만 3,026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지출액은 150만 390원이고 다음 연도 2월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집행잔액은 98억 916만 4,610원입니다. 다음은 47쪽 2월 사업 현황입니다. 2023 회계연도 생태도시사업소에서 2월한 사업은 명시이월 13건, 사고이월 13건입니다. 다음은 51쪽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생태도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타 특별회계는 자원순환가 소관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기후에너지가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자원순환가 소관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 현액 98억 916만 4천 원이며 징수 결정액 및 수납액은 98억 1222만 8,990원입니다. 기후에너지가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 현액 150만 1,000원이며 징수 결정액 및 수납액은 150만 930원입니다. 다음은 55쪽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2023 회계연도 현재 생태도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원순환가 소관 주민지원기금으로 전년도반 조성액은 6억 7,561만 2,122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6억 371만 160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7억 8,281만 390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억 9,651만 1,890원입니다. 끝으로 59쪽 채권은 한 건으로 자원순환가 소관의 기타 채권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8,819만 747원이고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819만 747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태도시사업소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김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결산하기 전에요. 우리 지금 소장님이 그 공석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보건소랑도 연동을 돼야 되는데 지금 서울도 마찬가지고 지금 러브버그가 지금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저 오전 중에도 계속 이제 민원에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접수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지금 뭐 유해한 곤충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민들은 불편하기 때문에
그 뭐 살수차로는 충분히 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 서울시에서 일부 구에서는 좀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 살수차를 동원해서 지금 계속 그 러브버그에 대한 그 벌레를 지금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꼭 과내 그 과장님 그 과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장님 때 보고가 들어갔어요? 러브버그에 대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요? 저희들은 그냥 야생 동물 관련해 가지고요. 그 곤충 같은 경우는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아서 저희는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건소가 살수차를 운영하지는 않잖아요. 살수차를 운영합니까? 우리 뒤에 과장님 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러브버그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보건소에서 지금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해충은 아니고요. 익충이기 때문에 저희과 같은 경우는 이제 수목 병해충 방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는 그 익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저희과에서는 일단은 안 하고요. 지금 보건소에서 지금 방지하고 있습니다. 예, 방지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확인하면 되는 걸까요? 예, 그러면은 생태도시사업소에서는 그 수목에 관련된 해충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성은 없다. 뭐 예, 그렇게 그게 이제 수목 관련된 그런 해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이제 그 흰불나방이라든가 이제 수목 병해충이 좀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 위주로 지금 방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그 담당 업무를 아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후에너지과 과장님. 예. 지금 일반에게 지금 세출 결산에서 지금 보조금 반납액도 한 14억 정도, 집행 잔액도 한 19억 정도 이렇게 좀 잔액이 남았죠, 네. 과장님? 네, 남았습니다. 작년도 그 원인 분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업은 다 매칭 사업입니다. 국도비, 시비 해가지고 매칭을 하고 있는데 현재 뭐 그게 전기 자동차라든지 수소 자동차 뭐 이런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많은 홍보와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일단은 시민들이 구매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잔액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보더라도 과장님, 뭐 네.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의 보조금 반납액이 1억 8천, 그리고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 1,800, 수소 전기차 보급 사업 6억 9천. 지금 이거는 결국은 국가 정책과 시민과 그까지 그 전파가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현실과 괴리된 게 아닌가라는 문제점도 있다고 보여주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왜냐하면 보조금이 남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민들의 또는 국민들의 호응이 없다라는 얘기라고 반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게 내년도도 마찬가지, 내후년도에도 뭐 전기 자동차에 대한 것들, 이륜차, 수소 전기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보조금은 나오지만 보조금 반납을, 그러니까 가장 지금 큰 게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는 6억 9천 보조금 반납했거든요. 거의 7억을. 그럼 결국은 이제 국가 예산도 이거 낭비가 되는 부분인데 좀 적극적으로 여기서는 한번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줄었는데 하이브리드가 워낙 요즘 차들이 또 새로운 종이 잘 나오기도 하고요. 또 전기 자동차 충전소도 많이 늘긴 했는데 충전에 대한 부분에 큰 메리트가 예전보다 전력비가 많이 예전보다는 단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시민들의 호응도가 떨어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지금 중간에도 한 번씩 감을 좀 저희가 감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부도 이 부분을 계속 지면에도 많이 실리고 해서 아마 대책을 세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도 감 정책으로는 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친환경 자동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맞기 때문에 지금 의견은 내지만 저희가 임의로 그냥 어떨 때는 이 사업을 안 하겠다라고는 또는 할 수는 없고요. 저희 실정에 맞게 좀 과장님, 제가 뭐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지금 국가 정책과 국민과의 괴리감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그래서 환경 그 관할 중앙부처가 환경부인가요? 예, 환경부죠. 환경부랑도 한번 네. 건의를 하셔서 뭐 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런 부분이 아마 타 지자체도 저는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이렇게 보조금이 반납되는 현상이요. 이거는 결국은 국가 정책과 국민까지 내려오는데 괴리감이 상당히 현실적인 괴리감이 있다고 보여지고 수소차 같은 경우도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소차가 이렇게 많이 보조금이 반납이 되는 거는 차를 사도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인프라는 구축은 안 됐는데 차량은 지원해주겠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의정부 시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국가 정책과 함께 같이 환경부에도 이런 문제점, 지자체의 문제점을 중앙부처에다가도 얘기를 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금 신생에너지 보급 사업도 보조금 반납이 9,300만 원,
그리고 집행 잔액은 3억 4천, 그 집행률 56.8%. 이렇게 이제 그 보조금도 반납되고 집행 잔액도 많이 남았는데 이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과장님? 또한 지금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저희가 주택이나 단독주택 또는 아파트 베란다 또는 공동주택의 옥상 같은 부분에도 설치해도 되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여러 번 입주자 대표회를 통해서 얘기를 해보면 일단 주민들이 좀 내 건물에, 새로운 건물에 뭔가를 올려서 옥상에다가 어떤 설치물을 올리는 것 자체를 좀 기피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 부분 자체가 좋은 사업이지만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 정도만큼의 효율은 없다고 생각하는지 좀 적극성은 좀 떨어지고 있어요. 저희는 그래도 계속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이라서 꼭 단독과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약간의 좀 트렌드는 좀 바꿔져 가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결국은 과장님 이게 미니 이제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이잖아요. 네. 자기 이제 주택에다가 태양광 집짓기를 네. 설치해가지고 이제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설치를 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결국 국가 정책과 시민 어떻게 보면 국민이겠죠. 국민의 입장에서는 굳이 왜 내 건물 위에다가 이걸 만들 필요가 있나라는 것, 이거 대한 어떤 의구심, 그 결과가 또 이렇게 발현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지금 의정부 시 관내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어느 정도는 완충이 된 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몇 %가 지금 구비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측할 때요? 저희가 공공에서는 꽤 많은 부분들을 그 지역 햇빛 발전소를 통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뭐 운동장이라든지 도서관 옥상, 정보도서관 옥상, 여기 의회에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데는 가능한데, 일반 이제 소규모 가정이나 단독에서 하는 것들은 일단은 구조적인 부분도 또 있습니다. 또 세입자가 할 경우에는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또 단독에서도 어떤 구조에 대한 설계 진단을 받아갖고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쉽지 않게 쉽게 그 무게감을 또 지탱을 해줘야 되거든요. 구조물상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조금 이 부분이 가가호 접근하는 데는 조금 지연되거나 또는 조금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부분은 앞으로는 또 계속 해야 될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뭐 계속하는 사업은 뭐 충분히 납득은 되는데, 결국은 시민들이 그 납득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발굴 작업과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홍보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더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과장님. 네, 많은 예. 홍보하겠습니다. 예.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뭐 신생 에너지도 마찬가지지만 도민 참여형 에너지 자립 선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보조금 반납을 8,200, 그리고 집행잔액 중에 신생 에너지 보급 사업 중에 거의 이제 70% 정도는 다 여기서 지금 잔액이 남았거든요. 2억 2천요. 이거는 왜 여기서 사업이 제대로 안 된 겁니까? 도민 참여형 에너지 사업이요? 그러니까 설계를 하고 그거에 대한 입찰을 하고 나면 입찰 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이제 전체 시 재원이라 그러면 저희가 뭐 추경에 반납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매칭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사업이 다 끝나고 결산을 할 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의 잔액이 발생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차액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게 집행률이 38.9%로 나와 있어요. 이건 그거 사업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거는요? 집행잔액의 문제가 아닌데요. 도민 참여 에너지 자립 선도 사업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이거든요. 취소. 이게 취소된 취소 사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자료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자료로 왜 취소가 됐고, 그리고 네. 집행률이 38.9%는 거의 진행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예. 자료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님, 예,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뭐 작년도 마찬가지로 뭐 현안도 많긴 하겠지만 뭐 예산을 중심으로 일단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예산 현액이 지금 그 작년도 681억에 661억 지출을 됐고, 뭐 잔액이 남아 있는데, 저는 저 잔액에 대한 부분에 좀 의심이 가는 게 집행 잔액이 한 17억 정도 되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폐기물 수거가 이제 저는 의구심이 가는 것부터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폐기물 수거 9,400, 화장실 관리 5,800. 제가 이제 요 질의를 드리는 게 뭐냐면, 폐기물 관리도 마찬가지고 화장실 관리도 잔액이 남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소진하면 소진했지 남을 필요가 없는 금액들이 이렇게 남은 거는 이유가 뭔지 이게 분석이 되는 겁니까, 과장님? 그 폐기물 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게 11월 달에 저희가 마지막 예산 편성하고 내년도 본 예산하고 마지막 예산을 하는데요.
그 저희가 청소 행정이라는 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예비성으로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장실 관련된 거는 저희가 그 그 화장실 2개를 했는데 주가 거기서 발생된 낙찰 차액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낙찰 차액? 예, 낙찰 차익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관리에 대한 낙찰 차익이 아니라 화장실 관리로 되어 있거든요. 항목은요. 화장실 관리. 아, 관리는 그 화장실 그 설비가 아니라 관리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게 뭐냐면 작년도에도 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뭐 의정부 예산이 없다 그래가지고 뭐 공무원들 월급 줄 수 없다. 두 번째 화장실에도 휴지조차 없다. 그런데 관리 금액은 5,800억 돈이 남아요. 그러면은 이게 모순적인 결국은 화장지 거죠? 얘기는 아마 그 시청 그 화장실 얘기하는 거고요. 그건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그 저희가 남는 거는 이제 분뇨라든지 상수, 하수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거에 대한 차익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잔액들이. 그래서 조금 더 이거 그 차액 부분을 아까도 이제 그 맑음물 사업소에도 얘기했지만 좀 그 낙찰에 대한 범위를 좀 많이 줄일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5,800이면 거의 근 1억 아니겠습니까? 6천만 원이니까요. 네, 물론 이제 사업 볼륨이 이제 크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한 푼 한 푼이 모아져서 결국은 또 이제 그 시민의 예산으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자원해수 시설 운영에 이것도 좀 많이 남았어요, 과장님. 6억 6천. 아, 민간 위탁 집행 잔액이죠. 이게 이제 소각장을 얘기하는 건데요. 소각장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잔액을 그 반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계속 지금 남겨놓은 금액인가요, 과장님? 아니 이제 요거는 작년 연생이기 때문에 불용 처리돼서 예. 올해 순세계로 넘어갔고요. 순세계 잉여금으로 들어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올해도 지금 요 지금 남은 지금 그럼 예비비 성격을 갖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매년 그 정도는 저희가 여유로 갖고 있어야지 쓸 수 있기 만약에 때문에 이제 비상사태가 있을 경우는 저희가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정도 범위가 지금 대략 한 6억 정도 되는 건가요? 한 7억 정도? 네, 6, 7억 정도 됩니다. 6억 정도를 이제 예. 가지고 예비비를 성격으로 갖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근데 예, 보통 뭐 시설의 관리 운영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공호과 과장님. 네. 예. 지금 작년도에 공원과는 과장님 사업을 어떻게 했다고 보여집니까? 과장님 보실 때. 작년에 그 시설비 중에 직동공원 절기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파트에서 예산 집행 유보를 받아가지고 집행을 많이 못한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을 못한 이유는 왜 그런 거죠? 예산을 집행을 중지하라는 게 작년에 돈 관계 때문에 시의 전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고천에서 예산을 쓰지 못하게 이렇게 한 게 있거든요. 올해도 작년과 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올해 사업에 대한 부분은 미리 상반기에 서둘러가지고 웬만한 건 다 집행했습니다. 저희는. 예. 그래서 근데 뭐 공원과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인 이런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당장 아까 얘기했던 하수과나 상수과 관련된 부분들은 생활 밀착형 부서이기 때문에 그 당장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부분인데 공원 조성에 관련된 부분은 뭐 당장 공원이 조성 안 된다 해가지고 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유지 관리는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유지 관리 비용, 그러니까 유지 관리 비용은 그 예산을 확보할 필요는 있겠죠. 새롭게 하는 거는 좀 예, 그래서 그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새로 신설 사업 같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을 뒤로 미룰 수는 있는데 유지 관리 비용은 당연히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까지도 만약에 삭감 금액으로 집어넣으면은 그 유지 관리할 수 없으니까 시민들이 불편함이 올 수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 지금 예산 현액이 208억에 지금 지출액이 153억. 그 집행 잔액이 한 16억 정도 남았어요. 그거 원인 분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집행 잔액은 예산 집행 유보돼 가지고 그 예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파트에서. 그 중에 과장님 그 공원 보수예요. 네. 13억의 지금 예산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의구심 가는 게 뭐냐면 과장님 공사 간급자재 납품 기한이 미도래했다 해가지고 지금 그 집행률이 78%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관급자재 납품 기한이 미도래됐다? 이거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좀 사유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유가 안 된다고요? 예. 근데 여기다 왜 적어 놓은 겁니까? 간급자재가- 미집행 사유라고 예. 제가 관계 자료를 보고 지금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사 간급자재 납품기한 미도래? 그럼 이거 잘못 적은 건가요? 이 사유를요? 그거는 공사 추진하면서 당연히 같이 따라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는 그 이런 그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입할 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수에 대한 공원 보수에 관련된 부분도 지금 집행하지 않은 부분, 아마 이거 집행하지 않은 부분이 작년도에 예산이 삭감되면서 그대로 다 반납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정확하게 적시를 하세요. 예, 올해 왜 이거를 공원가가 책임을 떠안고 갑니까, 과장님? 공원가의 잘못이에요? 공원 보수를 못한 게 공원가의 잘못입니까? 뺏긴 겁니다. 아니죠. 예. 그렇죠. 기획 예산과에서 뺀 거잖아요. 예.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올해 결산위원회 들어가면서 지적했던 내용들을 하나씩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거를 왜 과가 책임을 짓는 거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적시를 했어요. 이거는 일괄 삭감식 방식이기 때문에 잘못한 부분은 잘못 과에서 얘기를 하세요. 왜 이거를 과가 그 책임을 떠안고 갑니까, 과장님? 예. 그래서 왜 이걸 허위로 이걸 작성하세요? 간급자재 납품기한이라는 거는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데요. 예. 앞으로 명확하게 적시를 하도록 하십시오. 시정할 건 시정하고 할 말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같은 경우도 4,500만 원이 집행이 잔액이 남았는데 이거는 왜 남은 거죠, 과장님? 이거는 입찰 차익 남은 게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500만 원이요? 예. 그 부분은 자료로 과장님 자료 자료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한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녹지살림과 과장님. 네. 예. 그 작년도 이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예산 현액은 103억에 지금 지출액 91억. 그 보조금 반납도 한 5,600만 원 정도. 뭐 예산 범위는 그렇게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을 수는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지금 남아 있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지금 저희 그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다 그 집행된 거고요. 거의 대부분 그 낙찰 차액입니다. 예, 낙찰 차액이고 네. 지금 저는 이제 좀 그 올해 행감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집행 잔액의 4억 1천만 원이 집행 잔액 됐죠, 네,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 중에 녹지대 시설 관리에 5,500만 원, 유유주 짜투리 공간에 5,800만 원. 제가 이제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산불 예방에 7천만 원이 지금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좀 산불 예방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그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도 이렇게 남아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7천만 원이 집행 잔액이? 산불 예방에서 이제 제일 많이 좀 남은 거는요. 그 산불 감시원하고 진화대 그 인건비가 한 6천만 원 넘게 좀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감시원 인건비는 이제 만약에 비가 오거나 아니면 눈이 오면 산불 위험이 없을 때는 그 근무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집행 잔액이 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럼 예비비의 성격인가요? 이 부분들? 예비비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예산을 그 산불 조심 기간이 이제 봄철, 가을철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 그 산불 감시원하고 진화대하고 그 기간제를 사역해가지고 그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그 진화 활동을 하는데요. 그 전체 이제 그 산불 기간이 봄철에 2월 1일부터 5월 15일이고요. 가을철에 11월 1일부터 12월 15일인데 그 기간 동안 그 기간제 근로자를 다 활용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 그 근로할 수 있게끔 예산을 수립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중간중간에 비가 오거나 눈이 와서 근로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금액을 비가 왔는데 산불 염려가 없는데 일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좀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건 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과장님. 네. 그러면 이거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요? 매년 한 5년 정도 데이터를 잡으면 지금 예방에 대한 7천만 원에 대한 어차피 기후라는 거는 뭐 비가 오고 비가 오는 경우는 어차피 산불 예방 감시는 필요 없는 거겠죠. 왜냐? 산불이 안 나니까 비가 오니까요. 그러면 그거 데이터를 뽑아서 이 7천만 원에 대한 그 인건 비용도 어느 정도는 그 예측 안으로 범위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1억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사실 그 뭐 해마다 비가 많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비가 많이 안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를 이게 이제 산불이 그 재난 업무다 보니까 그걸 예측해서 예산을 수립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인건비를 뭐 타용대로 활용하기도 좀 어렵고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 예, 시간상 그
올해 1년 동안 그 산불 감시원의 인건비가 얼마죠? 지금 예산이 얼마로 잡혀 있죠? 올해요? 올해요. 예. 지금 한 9억 8천 정도 9억 8천이요? 잡혀 있는 거로 지금 9억 기억하고 있습니다. 8천에 한 10%는 사용되지 못하는 걸로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향후 5년 동안 네. 그 예산액이랑 남아있는 지금 이렇게 산불 예방으로 남아있는 산불 감시원에 남아있는 금액 있잖아요. 네. 그 자료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리 생태하천과 과장님. 예. 네. 예, 오시고 난 다음에 지금 많은 일들 하고 계시고 또 작년에 이제 언제 오셨죠? 과장님 이제 진급하시고 작년에 이제 교육 받으셨고 그렇죠? 네. 예. 1년 이제 되어 가나요? 1년 정도? 생태한척과에 오신 게? 생태하천과에 있은 1년 9개월 됐습니다. 1년 9개월 정도. 예. 작년에 이제 과장님 보실 때는 그때 이제 팀장이었던 이제 과장님으로 이제 오고 바로 이제 거기서 이제 계속 이제 담당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작년도에 생태하천과에 대한 예산은 과장님 보실 때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잘 예산이 편성돼서 잘 활용됐다고 보여지십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작년 초반에는 예산 사정이 괜찮았는데요. 그 예산 사정이 괜찮았어도 도비나 특조금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근데 하반기에 그 예산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당초 계획했던 예산을 삭감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저희가 주력 사업이었던 호원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고요. 그리고 백서천 예산이 삭감되면서 계획했던 공정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남아 있는 게 11억이죠. 예, 그런 11억 중에 와중에도 집행자에게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픈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도 예산 삭감과 함께 그 해야 될 사업, 하천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중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이걸 뒤로 미뤄도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판단해 보실 때. 그 재난부서기 때문에 하천 안전성을 위해서 그 시기에 꼭 해야 되는 사업이 그렇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필요 필급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삭감 좋습니다. 그런데 당장 해야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이거를 저는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는 예산 편성은 잘 됐다고 보여지는데 대부분 집행자에게 11억이 작년 이제 하반기에 하천 정비 사업과 생태하천 조성 사업에 이제 거의 이제 집행자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천 같은 경우는 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하천의 본래의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하천을 뭐 시민들이 걷는 거 이제 부수적인 거지만 하천이라는 게 그 강수 비가 왔을 때 원활하게 그 수량이 그 강우량이 그 수량이 흘러갈 수 있도록 유속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본래의 목적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그 정비가 안 되면 이제 범람이 된다거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특수한 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요. 뭐 11억 중에서 그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지만 그 부용천 정비 사업은 6억 3천 정도 그 불용이 됐는데요. 그 도급사가 파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산을 했기 때문에 하도급사가 공사를 할 수 없다고 손을 들어버린 상황이 되겠죠. 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 실질적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체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건 피치 못하게 저희가 타절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도 공개 입찰은 받았는데 그 도급사가 이제 파산을 하면서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한 4, 5년을 끌어오던 사업인데 지금 더 이상 공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안타깝지만 불용시키고 다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그 사업은 진행이 되나요? 부용천 하천 정비 사업은? 예, 올해는 좀 어렵고요. 올해는 임시 조치는 해놨습니다. 그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임시 조치는 해놨는데 좀 그 향후에 내년 이후에 계획을 세워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도 빠른 시간에 계획을 예산 편성을 위해서라도 그 계획을 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관련된 업체에 대한 그 파산에 대한 부분들은 예측할 수는 없었던 건가요? 과에서는? 네, 일단 계약이 된 업체가 공개 입찰로 한 거죠? 예, 차수별로 계약을 하면서 그 3전 차가 지나면서 발생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건 예측할 수 없었던 걸로 판단됩니다. 예, 그 시에 어떤 피해는 없었나요? 그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타절을 하기 위해서 불용시키는 절차를 먼저 선행시키고 나서 타절 절차를 그 변호사랑 상의를 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는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여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그 필요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그
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일감삭감의 방식은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 하천 관련된 하천 정비 사업은 그 시민의 안전과도 바로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될 수 있도록 반드시 그 과장님께서 책임을 가지고 그 사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당부드리도록 시민 하겠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양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이어서 신민수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백로는 어디서 살아요? 백로. 백로. 백로가 중량천 곳곳에서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얼마나 있어요? 좀 더 파악을 해보겠는데요. 뭐 저도 아침에 그 산책을 하거든요. 근데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종종 봐. 예, 예. 그 백로는 예. 또 환경이 1급 예. 이상이어야지만 살고 예. 있는데 의정부 시가 그렇게 환경이 하천이 잘 되어 있어요? 그 작년에 그 딱새가 부영천에서 발견되기도 했고요. 네. 그 딱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백로가 우리 예. 응? 예. 우리 의정부에 지금 변동된 거지 공무원들도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 네. 저희 시조로 됐죠. 그렇죠. 시조로 예. 됐죠. 그래서 예. 제가 공무원분들에게 사실은 여쭤봤어요. 예. 능소화가 뭔지.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근데 마침 네. 연결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백로도 딱새를 있고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 응? 지금 얘기한 백로가 살 수 있냐. 그럴 수 있는 환경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예, 따로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잘 부탁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능소화는 네. 백석천 근린공원에 네. 저희가 벽면 녹화로 식재를 해놨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그거 좀 딴 얘기고 이제 하천을 잘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저기 3단지하고 9단지 걷기 하잖아요. 예, 예. 그럼 걷기 하는데 업주가 달라요? 저기 밀락동. 밀락동이요? 3단지 개천 하천하고 9단지 해천 앞에 예. 달라요 걷는 게? 걷는 게 그 공업 저기 녹지가에서 한 부분도 있고요. 네. 하천가에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굴이 굉장히 달라요. 예. 이 바닥이 예. 녹지가하고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예. 걷기 우리는 걷도국이라 그러더라고. 예. 시장님이 걷는 거를 좋아한다서 걷도국이라 그러는데 양쪽을 만들어 놨는데 완전히 달라. 밀락동의 3단지하고 9단지하고 달라서 예. 제가 그러면 이게 하시는 분이 달랐나 그래서 여쭤보니까 우리 신민수 말씀드리면 하천 바로 옆에 둔치에 황토길을 놓는 건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희가 도전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본 건데요. 네. 이게 유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황토 본연의 느낌보다는 좀 딱딱한 느낌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석회를 좀 섞었거든요. 좀 굳어지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안전성을 위해서 석회를 5%에서 한 10%까지 섞었기 때문에 좀 더 딱딱한 느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딱딱한 느낌도 있고 그 예. 조그만 자갈들이 있는 것도 같은. 예, 그게 이제 그 황토가 많이 걸어 다니면 다니시면서 이제 좀 유실이 되거든요. 그럼 밑에 있는 그 조그만 자갈들이 올라오는데 그럴 때는 좀 쓸어 주시면서 좀 걸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시민들하고 제가 소통을 해보고요. 예. 다시 한번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벼는 네. 언제까지 심어야 돼요? 벼는 저희가 6월 초에 심었거든요. 아니 언제까지만 심으면 돼요? 지금 8모 남았다 그러셨죠? 제가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교육 현장에서 네. 아이들이 벼가 뭔지 보리가 뭔지 청보리가 뭔지를 몰라요. 예. 수업 시간에 이제 이렇게 해보면 초등학교 아이들 공개 수업에서 이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8모를 가지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언제까지 심어야 되는지 구체적인 것도 제가 지금 모판에 있는 모두 아주 잘 자라고 있거든요. 네, 네. 지금 심어도 저도 전문적이지 않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제가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보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늦게 열매를 맺어도 그래서 제가 부탁했으니까 딴 사람 주시면 안 되고 의정부시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연계 수업으로 제가 나눠주도록 그렇게 해도 될까요? 네, 잘 키우면서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아까 연결돼서 백로를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후에너지과 우리 아까 김지호 의원이 질문했던 부분이에요. 저도 요거를 체킹을 해서 여쭤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김지호 의원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도민 참여 예산액이 그럼 예산은 3억 6,361만 원을 했고 잔액은 2억 2천 정도가 잔액이에요. 네. 보조금, 네, 맞습니다. 예, 보조금은 8,236만 원을 했고 그러면 이게 예산이 집행이 어떻게 돼서 이런 경우인지 네. 여기 보니까 도민 참여를 이행하지 않아서 취소한 관계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시는 대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스포츠센터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요 예산은. 그런데 스포츠센터에 주차장 또 증축하고 노면에 그 많은 이용자들 때문에 주차 공간 부족해가지고 또 공사가 있었고요. 다시 또 안전진단하고 설계하는 과정 중에 여기서 도저히 처음에는 이제 하고자 했었으나 지금 여건이 안 돼가지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태양광을 설치해서 여기다가 기둥을 세우고 하면 주차면에 대한 침범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최종적으로 스포츠센터에서 운영하는 스포츠센터 측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취소를 요청을 해와서 이 부분은 진행을 하던 중에 사업이 취소된 상황입니다. 과장님 저는요. 네. 추진을 하려고 그랬는데 추진하려고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다. 이거는 심도 있는 계획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태양광을 딱 여기가 설치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은 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가능한 부분을 저희가 접근을 하고요. 가능성이 있게끔 설계를 하거나 또는 또 여기에 이제 또 침해가 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데 해당 스포츠센터 측에서도 요청을 했었고 가능성을 줘서 저희가 시도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 사항이 또 발생하다 보니 그 측에서 다시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좀 자세한 부분을 아까 김조 의원님도 말씀 주셨는데요. 자료로 저희가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 요구자가 요구를 했어요. 그러다가 요구자가 취소를 했어요. 예산을 집행했다가 요구자가 취소를 하니까 예산을 취소했다.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니까 앞으로는 심도 있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어서 똑같은 과에 성인지 예산에 보니까 여기 이제 설명 자료에도 있었지만 성인지 책자 360쪽에 보면 결과에 대한 원인이 의정부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성별 격차가 없음 이렇게 됐어요. 책이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예, 그 책에 보면 이 평가책에 보면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는 게 의정부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성별 격차가 없음 이렇게 해서 저는 답변을 자체 평가를 이렇게 하시면 성인지 예산을 과연 앞으로 안 하시겠다는 건지. 아닙니다.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관련된 부분이라 여성이라서 지금 보급을 하고 남성이라서 보급을 그거에 대해서 감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한 격차가 없다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답변이 적합하지 않거든요. 360쪽을 보시고 21년도에 성인지 예산이 없었고 22년도에도 성인지 예산이 없었고 23년도에 예산이 있는데 지금 저는 뭐 자동차 이런 걸 떠나서 전체의 기후 에너지과에 대한 성인지 예산을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하셔서 네. 앞으로 우리 기후 에너지과뿐만이 아니라 성인지 예산을 놓치고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는 이제 몇 군데를 질의를 했는데 참고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한 예로 그 고양시 YMCA에서 이시를 하고 성인지 예산을 기후에너지과와 어떻게 협력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를 한 예를 제가 말씀드리고 참고해서 성인지 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 기후에너지과 과장님은 여러 가지로 잘 하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제가 질의를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태도시사업소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